자, 두 번째 회로이론 맥잡기 RLC 소자 맥잡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회로이론은 크게 나누면 직류회로하고 교류회로로 나누고 있죠. 전체 13장 중에서 회로이론이 1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장에 걸친 내용들은 전부 다 RLC 소자로 구성해낸 교류회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로이론이라는 과목을 점수 득점을 잘 하려면 RLC를 모르면 절대 안 되죠. 근데 이 RLC 소자가 회로이론에만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RLC는 회로이론뿐만 아니고 전력공학, 전기자기학, 전기기기에 걸쳐서 다 나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절대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 RLC에 대한 성질을 회로이론이라는 과목에서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왜? 다른 과목에서는 이 RLC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로이론에서 배워왔겠지 하고 설명을 나머지 이제 전개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소자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신다면 다른 과목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자, RLC 소자 맥잡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타이틀은 폭소수 표현이다. 폭소수 표현, 오음의 법칙에 맥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본 내용 나가기 전에 R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라고 하죠. L이라고 하는 것은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명칭, 자,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커패시턴스라고 합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항상 이 교류회로에 와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바로 요 내용이거든요. 자, 저항이라고 하는 성질은 1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배워오죠. 직류회로는 저항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호가 레지스턴스의 R자를 기호로 쓴 거예요. 자, 그런데 교류회로에 들어오면서 L과 C라는 요 소자가 바로 등장하거든요. 이 L의 이름이 인덕턴스, C의 이름이 커패시턴스인데, 자, 인덕턴스가 뭐고 커패시턴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꿀을 드시고 계십니다. 네. 자, 인덕턴스가 뭐냐? 어떤 분들은 이게 코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봅니다. 그럼 코일이 뭐예요? 코일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감겨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감겨 있으면 다 코일입니까? 그랬더니 다시 꿀을 드시고 계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선을 감아놓은 게 바로 이 코일 모양이죠. 예, 코일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은 코일 같은 경우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심볼이라고 하는 명칭을 씁니다. 심볼입니다. 심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저항은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예, 코일하고 좀 구별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감겨 있는 건 전부 다 코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겨울철에 히타를 보시면요. 히타 안에 이렇게 돌돌돌 말려있는 발열관이 있거든요. 이 발열관 안에 이렇게 생긴 게 바로 무엇입니까? 코일입니까? 이렇게 돌돌 말려있으니까 코일일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틀린 겁니다. 자, 이건 코일이 아니고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체, 바로 이건 저항선입니다. 이걸 발열선이다 이렇게 말하죠. 발열선이다, 저항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코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코일은 도대체 뭘까? 이걸 모르고 가시면은요, 회로이론을 어떻게 공부할 겁니까? 또 이거 모르면 전력공학에서 어떻게 공부하실 겁니까? 기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인덕턴스라는 이 말의 정의는 L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전류가 흐르는 도체라야 되고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라야 됩니다. 그 전류에 의해서 반드시 자속을 발생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는 물질이 바로 인덕턴스고, 그걸 우리는 바로 전선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인덕턴스는요, 바로 전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선이라는 건 뭐죠? 전기가 흐르는 선이죠. 전기가 흐르는 선이니까 전류가 흐르는 선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류만 흐르면 다 전선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 우리는 전선을 철로 안 씁니까? 철이라는 성질은 전류가 잘 흐르는 도전성을 가지고 있지만 철의 성질 자체가 파이를 만드는 것보다 열을 만드는, 즉 저항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철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전선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인덕턴스라는 건 분명히 도전성을 가지는 물질이지만 전류가 잘 흘러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전류에 의해서 파이라는 자속이 발생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는 물질을 우리는 바로 인덕턴스라고 하고, 그걸 재료로 해서 전선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재료의 첫 번째가 바로 구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선을 동선이다 이렇게 말하죠. 구리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구리라는 도체를 전선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인덕턴스라는 말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건 전기 전문 용어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C를 커패시턴스라고 하죠. 이 커패시턴스라는 게 뭐냐? 커패시턴스라는 건, 자, 다시 말하면 정전 용량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전 용량이라 하죠. 이 정전 용량의 의미가 뭐냐? 바로 전기를 저장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전기를 저장합니다. 자, 전기를 어디에 저장할까요? 어떤 공간에 저장할 텐데 그 공간의 바로 크기, 사이즈를 우리는 바로 커패시터 또는 커패시턴스 또는 정전 용량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콘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콘덴서를 바로 정전 용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RLC라고 하는 이 소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잠깐이나마 우리가 알고 지금 맥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복소수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복소수 표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RLC 소자 맥 잡기 첫 번째 복소수 표현입니다. 이 복소수 표현은 오음의 법칙에 바로 맥이 있어요. 오음의 법칙으로부터 우리는 이 복소수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음의 법칙은 우선 저항 성분이죠. 저항 성분. R이라는 성분. R이라는 성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류 I 그리고 전압 V라고 해서 R은 I분의 V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음의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L 성분은요. L 자체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되죠. XL이라고 쓰는 거죠. XL, 오메가 L이라고 해서 이걸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리액턴스도 I분의 V라고 하는 공식으로 오음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XC 리액턴스를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하고요. 이 또한 I분의 V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오음의 법칙에 맥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면 우리가 이 식을 잠깐 보시면요. R은 I분의 V다라는 공식에서 R과 V 관계가 어떤 관계고 R과 I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R과 V는 비례 관계입니다. 비례 관계. 그래서 오음의 법칙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항은 전압의 비례 관계고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례와 반비례 법칙을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항과 전압 관계, 저항과 전류 관계, 그리고 전압과 전류 관계를 상호 비교하는 법칙이 바로 오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라는 건 간단하게 V,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R에 대한 관련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교류다 보니까 R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L과 C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L 값은 XL로, C 값은 XC로 표현을 해서 XL은 전압하고 어떤 관계죠? 비례 관계에 있고 XL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XC도 마찬가지로 전압과 비례, 전류하고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항이라는 것도 단위가 오음이에요. 리액턴스 XL이나 XC도 단위가 모두 오음입니다. 이 오음이라는 단위는 볼트라는 단위하고는 비례 관계에 있고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하고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자, 이 법칙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들 RLC 소자 맥 잡을 수가 없어요. 복소수로 표현하는 이 맥을 절대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RLC 소자 맥 잡기 복소수 표현에 대해서 오음의 법칙에 맥이 있다.
자, 오음의 법칙이 무엇이냐? 오음이라는 성질은 볼트와 비례, 암페어와 반비례다.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표현하는 이 복소수 표현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위상관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을 한번 써볼까요? 저항. R. 이 저항이라는 소자는 실수로 표현하거든요. 실수.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죠. 실수로 표현하는데 실수는 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상이 없죠. 저항 성분은 실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위상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지 않습니다. 위상이 없습니다. 자, R이라는 성질은 실수로 우리가 취급을 하기 때문에 위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류와 전압 관계가 서로 동위상이 됩니다. 위상이 같아진다는 얘기죠. 위상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전압이 만약에 사인 오메가 t 다음에 플러스 세타가 나오면 전류도 똑같이 뭐 나옵니까?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그대로 전개됩니다. 전압이 위상과 전류 위상이 항상 똑같아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게 바로 저항의 성질이에요. 자, 그런데 XL을 한번 보겠습니다. XL은 바로 오메가 L이라고 쓴다고 했죠.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뭐예요? 이 오메가라고 하는 거. 자,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이 오메가라고 하는 기호 앞에는 반드시 허수를 표현하는 J가 붙는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L이라고 하는 성질은 항상 J라고 하는 허수가 붙는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오음 성질을 가지는 리액턴스에 J가 붙는다. J가 바로 몇 도를 의미하죠? 90도입니다. 플러스 J는 90도고요. 플러스 90도고, 자, 플러스 J가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J가 마이너스 90도를 의미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실수와 허수로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여기가 실수 0도죠? 허수. 자, 위로 표현하는 것이 플러스 J. 아래로 표현할 때가 마이너스 J거든요. 그래서 위쪽은 플러스 90도, 아래쪽은 마이너스 90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리액턴스가 주어졌을 때 내가 전류를 표현하고 싶어요. 전류를 표현하고 싶으면 이 전류 성분은 리액턴스하고는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IL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J가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압의 위상이 0도로 났을 때 전류의 위상은 마이너스 90도로 나온다. 전압을 구하겠다. 전압을 구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플러스 J로 그대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류의 위상을 0도로 놨을 때 전압이 플러스 90도로 나옵니다. 이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저항 성분하고 전류는 반비례, 저항 성분과 전압은 비례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문제 자체가 아주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L이 나옵니다. L. 그러면 우리가 XL로 쓰잖아요. 오메가 L을 붙일 거 아닙니까? J가 따라 붙는다. 그런데 이 부가 플러스예요. 이것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인 오메가 T 다음에 자 30도가 주어졌다고 가정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전압이 주어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류를 계산할 때는 앞에 있는 크기는 우선 놔두고 위상관계만 따져보자 이거죠. 플러스 30도에 마이너스 90도만 더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왜? 지금 방금 했잖아요. 전류를 구하고자 할 때는 오음 성질을 갖고 있는 리액턴스의 반비례 관계니까 플러스 90도가 마이너스 90도로, 비례 관계면 플러스 90도가 플러스 90도로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잠깐 바꿔볼게요. 여기 전류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전압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틀린 겁니다. 그죠? 전압을 구한다면 여기서 90도를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류를 주어지고 전압 구할 때는 플러스 90도로, 전압을 주어지고 전류를 구할 때는 마이너스 90도. 그게 L의 성질이란 말입니다. L에서 위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오음의 법칙에 맥이 있다는 거. 그것만 알면 위상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자, 만약에 XC가 주어진다. XC가 주어진다면 오메가 C분의 1.
자, 오메가가 밑에 있잖아요. 그럼 J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값을 바로 위로 올려줘야 되니까 J가 분모에 들어가 있지 않고 분자에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J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리액턴스 성분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다면 전류를 구할 때 C에 흐르는 전류 구할 때는 플러스 J로 표현할 거고 C에서 나타나는 전압을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 J로 표현할 거다. 왜 이걸 어려워하냐 이겁니다. 오음의 법칙에서 우리가 오음 성질을 갖는 거하고 볼트나 암페어 관계가 비례냐 반비례냐 이것만 알아버리면 위상 관계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그림 그대로 놓고요. 요게 콘덴사로 주어진다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콘덴사로 주어졌다. 그러면 이럴 때 요게 만약에 전압으로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전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류 구할 때는 전압에 플러스 30도가 있으니까 30도 적어놓고 나서 거기다가 콘덴사는 전류가 플러스 J로 들어가더라. 플러스 J로 들어가더라. 왜? X는 마이너스 J가 붙어 있으니까 전류에는 플러스 J를 넣어야 된다. 만약에 이게 전류로 주어진다면 전압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압은 이 부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90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이 관계만 아시면 여러분들 RLC 소자가 나왔을 때 위상에 관련된 거는 정말 표현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게 직렬과 병렬로 구성이 될 때 그때 임피던스로 표현할 거냐 어드미턴스로 표현할 거냐에 따라서 그 성질은 뒤집어집니다. 왜? 임피던스하고 어드미턴스가 반비례니까 역수관계니까 이제 완전히 성질이 바뀌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RLC 단독 회로로 놓고 각각의 위상 성질을 따진다면 바로 오음의 법칙으로부터 RLC 성분의 위상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잘 나오죠. 어느 소자의 전압이 125 사인 377T로 끝납니다. 그럼 위상이 0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류가 50 사인 377T로 끝납니다. 이것도 0도라는 겁니다. 전압과 전류가 위상이 0도네요. 그러면 전압도 0도, 전류가 0도면 위상이 같잖아요. 이걸 우리는 동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아하, 위상이 같구나. 그럼 이 소자는 어떤 소자일까? 알만 있겠다. 알만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순정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제가 한번 표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출제가 된 내용이니까. 실제로 출제가 이렇게 됐으니까요. 자, 여기를 제가 지우고요. 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코사인으로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죠. 자, 전압은 사인인데 전류가 코사인입니다. 전압은 사인인데 전류가 코사인이에요. 여러분들 사인과 코사인은 누가 빠르고 누가 앞선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사인파와 코사인파가 있을 때는 누가 빠릅니까? 코사인이 빨라요. 코사인이 빠릅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알파벳 순서로 외워버리는 게 좋아요. A, B, C, C가 세 번째, S는 한참 뒤에 있으니까 아, 사인파가 뒤지구나. 코사인파가 앞서구나 이렇게 외워버리면 알파벳 순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우리가 사인을 이제 코사인으로 바꿀 때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거죠. 90도 더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코사인과 사인은 90도 차이가 나는데 코사인이 90도 빨라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전류가 코사인이잖아요. 전압이 사인이고. 그러면 전류가 빠르다. 전류가 빠르구나. 전류가 90도가 빠르다. 그러면 I에 지금 플러스 J가 붙어 있는 거와 똑같구나. 그렇다면 X에는 마이너스 J가 붙어 있겠구나. 당연히 콘덴사 성분이다. 바로 커패시턴스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만약에 전압이 코사인으로 나오고 전류가 사인으로 나왔다. 자, 그러면 반대로 코사인이 빠르니까 전류가 늦게 흐르는 거 아닙니까? 전류가 늦구나. 전압이 빠르구나. 그럼 당연히 뭐예요? L 성분이 들어가겠죠. 인덕턴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RLC 소자의 위상관계, 즉 다시 말하면
L과 C에 흐르는 전류 또는 L과 C에 나타나는 전압의 허수 J를 플러스로 할 거냐 마이너스로 할 거냐라는 것은 바로 오음의 법칙에 맥이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